살펴봅니다. 자갈치일보. 떠오르는 이슈와 부산의 뉴스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갈치일보 시작할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만나봅니다. 6.3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어제 오후 6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들어간 건데요. 대선 후보 기습 교체로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되면서 오늘 선관위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헌정사상 초유라 그러고 하대요. 네, 맞습니다. 경선에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단일화를 거부했었는데요.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10일 김 후보 선출 취소와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입당과 대선 후보 등록을 추진했습니다. 후보 교체를 서둘러 마무리한 지도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원 대상 ARS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당원 투표에서 교체안이 부결되면서 김 후보가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하게 됐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단일화 파동을 책임지고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권선동 원내대표는 자리를 지키면서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계에 대한 동반 사퇴 요구가 당내에서 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가 단일화를 계속 얘기했었는데 9일 만에 중도 퇴장하게 된 거지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안정시키는 게 마지막 소임이라던 자신의 말을 뒤집고 대선판에 뛰어들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9일 만에 중도 퇴장하게 된 겁니다. 예, 김문수 후보가 가까스로 후보 자리를 되찾았고 대선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 여기에 맞춰서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공개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파면 이후에 한 달 넘게 침묵을 지키고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파면으로 치러지게 된 이번 대선을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건지 무너뜨릴 건지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라고 규정하면서 이제는 단결해야 한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예, 아침에도 진짜 할 말을 잃었었는데 그러고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잖아요. 네, 편법과 파행이 이어지면서 국민적인 냉소를 샀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줬다고 하면서 실상과는 동떨어진 평가를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불법 계엄으로 파면된 자신 때문에 열리게 된 조기 대선인데 반성이나 사과 없이 지지층의 단결을 호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 안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 네, 육선의 조경태 의원은 좀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는데요. 그 입 다물길 바란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빨리 출당시키든지 정리해야 한다. 이런 비난을 했고요. 민주당도 배후 조종했던 한덕수의 난이 실패하자 윤석열이 직접 날뛰고 있다고 하면서 좀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이 오늘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이 법원이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상 출입구를 이용해서 법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장 포토라인과 법정 내 발언 등을 통해서 극우 지지층 결집 시도를 노고라 하면서 선거에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이슈 관련해서 연결해 보면 6.3 대통령 선거 공식 운동이 이제 시작됐지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했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 물류센터에서 선거 운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6.3 대통령 선거 입 후보자를 한번 짚어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3명과 더불어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올라왔고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황교안 후보 등 7명이라는 거 짚어드리고 이 당의 선거운동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빛의 혁명이라는 상징성에 맞춰서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경기도, 대전 등 남쪽으로 이동하며 이 후보 유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유세 콘셉트는 경청과 통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 포천에서 땅끝마을 해남까지 경청 투어로 지역 경제에 숨통을 틔우고 무너진 민생을 되살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임을 거듭 실감했다고 하면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빛의 혁명으로 이 나라의 주인임을 당당히 보여주신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압도적인 투표, 압도적인 선택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여러분이 만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콘셉트랑 키워드는 경청, 통합이네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예? 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가 결국 무위로 돌아가는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보다는 한 발 늦게 대선 모드에 들어갔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사법부를 흔들어대고 줄탄핵으로 정부를 마비시키더니 이제는 아예 정부 전체를 장악하려고 한다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파괴하는 이재명 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앞서 당의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에 부산 방문을 2차례 예정했었는데요. 단일화 파동으로 인해서 모두 취소가 됐었는데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부산 방문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예, 이재명 세력을 심판하겠다는 게 전면에 드러난 건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전남에서 일정을 시작하대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하는데요. 이 후보는 이후 서울로 올라와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각오와 비전 등을 제시합니다. 이어 연세대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학식 먹자 이준석 행사를 한 뒤 오후 7시부터 광화문과 청계광장에서 첫 집중 유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앞으로 22일이면 진짜 짧은 시간이다 아닙니까? 서로 비난하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우째 이끌어갈지 국민들 어떻게 하면 먹고 살기 좀 괜찮아질지 그런 얘기를 전해주이소. 네, 자 부산 이슈로 넘어와서요. 가덕신공항 공사 계약 절차가 중단됐다는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9년 개항 목표를 향해 가던 가덕신공항 공사 계약 절차가 중단되면서 정부가 약속한 가덕신공항의 개항과 준공 일정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은 입찰 공고의 공사 기간을 2년 초과한 108개월을 반영한 기본 설계를 제출했고 국토부의 보완 요청도 거부하면서 정부가 수의계약 중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예, 부울경은 동남권의 관문공항을 고대해왔다 아닙니까? 가덕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모습이대요. 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늘이죠. 가덕신공항 내일이군요. 내일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회의 착수회의를 열고 적정 공기와 다음 입찰 방식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찰 공고의 공기를 지키지 않고 기본 설계를 제출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중단하기로 한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재입찰을 하면 입찰 공고와 현장 설명회, 기본 설계 등 절차에 다시 수개월이 소요될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최악의 경우에 참여업체가 안 나타나면 어쩝니까? 네, 그래서 현재 부산시는 정부가 적기 개항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개항이 더 지연되면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허브 도시의 비전도 멀어진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참여 기업이 정해지면 시도 효율적인 공정 관리를 통해서 계획대로 개항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토부는 지체 없이 재입찰을 해서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에 차질 없도록 해야 한다. 부산시도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가덕신공항은 여러 정부에 걸쳐서 확정된 국책 사업인 만큼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음 정부도 계획대로 약속을 지켜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부울경이 동시에 입장을 내고 있어서 김두겸 울산시장의 입장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예, 김두겸 울산시장은 가덕신공항 개항이 늦춰지면 울산, 양산, 부산 광역철도나 동남권 순안 광역철도, 우리시가 추진 중인 울산과 가덕신공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 철도 건설 등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면서 가덕신공항이 적기에 개항해야 부산, 울산, 경남에 걸친 각종 기반시설 조성 사업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해서 안 된다고 요래 말을 했지요. 네, 그리고 지금 또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진해신항, 광역철도망, 가덕신공항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동남권이 대한민국 물류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인천공항과 가덕신공항 이극 체제로 나아가려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시설을 조기에 갖추는 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여러 정부에 걸쳐서 논의되고 확정된 국책 사업이다 아닙니까? 그러고 부산에는 진짜로 필요한 공항이고요. 이래 흐지부지 안 되구로 단디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가 부산 광안대교에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벌였습니다. 작년에도 아니 재작년에도 같은 일이 있었지요. 네, 맞습니다. 최 씨는 2023년 5월 광안대교 상판 난간에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는데요. 당시에도 그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등의 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을 원한다며 농성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시 고위 관계자들의 설득 끝에 12시간 만에 내려왔던 최 씨는 이후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었고 무죄를 선고받았었습니다.
아직 형제복지원을 비롯해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들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여러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위원장을 비롯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재구성 요구가 여기에 올라온 이유라고 말하면서 요구하는 바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길이 없어서 그러셨겠지만은 억수로 위험하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현장에서는 형제복지원뿐만 아니라 덕성원 피해 생존자 협의회 안종환 대표도 함께했었는데요. 상판에 올라가진 않았지만 광안대교에 머물면서 최 씨의 뜻을 지지했습니다. 안 대표는 강제 수용 시설로 인해서 부모를 잃은 고아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정작 진전된 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경찰 소방이 현장 출동을 해서 8시간 만에 최 씨가 내려오고 안전 조치를 했다고 하네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또 같은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 마음을 좀 잘 보듬고 말에 귀를 기울여 줘야겠습니다. 오늘 자갈치일보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 자갈치일보였습니다.